여러분, 만약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해에 무려 34%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체감을 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는데 어제까지 잘만 쓰던 모델이 벌써 구형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폴더블 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면 진열대에는 그동안 수입하기 힘들었던 최고급 와인과 치즈가 가득 쌓여 있고, 사람들은 마치 라면 고르듯 아무렇지도 않게 고급 수입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외식을 하러 나가면 예전엔 한번 먹을까 말까 망설이던 호텔 뷔페가 예약 전쟁으로 몇 달 뒤까지 꽉 차 있고, 동네 식당조차 손님이 넘쳐서 새로 생긴 가게들이 줄줄이 오픈합니다. 집값은 더 이상 언제 사야 되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내 연봉은 매년 뛰어오르니 지금 사도 별 부담이 없겠어요. 주변 지인들은 해외여행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쯤 가볍게 다녀오는 취미처럼 즐기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입니다. 가이아나의 땅에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 아라와크족과 카리브족이 강과 숲을 따라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열대우림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랜 세월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어 왔죠. 그러나 15세기 말 유럽의 식민 열강이 신대륙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이 땅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이, 이어서 네덜란드가 가이아나 해안을 점령했고 17세기 이후에는 영국이 이곳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곳을 사탕수수, 커피, 카카오 농업의 거대한 플랜테이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노예선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싣고 와 강제로 노동을 시켰고,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인도와 아시아에서 계약 노동자들을 데려와 착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아나는 유럽을 위한 농업기지로 전락했고, 토착민과 이주민들의 고통은 세대를 넘어 대물림 되었습니다. 1966년 오랜 식민의 굴레 끝에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인도계와 아프리카계 사이의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정부는 만성적인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풍부한 금과 복사이트 같은 자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해외 기업과 정치인들의 이익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이아나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 보건, 치안 모든 분야가 뒤처졌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며 국민은 빈곤의 굴레 속에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유럽 식민지의 설탕창고로 불렸던 이 땅은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남미에 잊혀진 나라, 빈곤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이아나에 21세기에 들어서며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2015년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가이아나 해안 앞바다에서 대규모 원유 매장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대감에 불과했지만 탐사 결과 매장량은 무려 11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며 가이아나는 단숨에 세계 20위권의 석유 부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발견은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막히는 것이 일상이던 곳에서 이제는 갑작스럽게 수십억 달러의 외국 자본이 밀려들어옵니다. 정부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고, 수도 조지타운에 거리는 고급 자동차와 새로 지은 빌딩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돌아와도 되는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병원, 도로와 항만 같은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국민들은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하나씩 체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가이아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 해에 무려 34%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이었습니다.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던 나라가 석유 하나로 남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부국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석유의 발견이 언제나 축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석유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원의 저주에 빠져 몰락하기도 했지요.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지만 석유 수익에만 의존한 채 산업 다변화를 소홀히 한 결과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가 그대로 붕괴해버렸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석유가 터지던 20세기 초 이 나라는 말 그대로 땅에서 황금이 솟구치는 나라였죠. 산업이 발전하고 외국 자본이 몰려왔습니다. 유럽의 이민자들이 카라카스에 정착했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꿈을 꿨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오펙 창립국이자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었습니다. 지하자원 하나로 이 나라는 중남미를 넘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중산층 국가로 올라섰죠.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미에서 태어날 거면 꼭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길 기도하세요. 그만큼 희망과 자부심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유리잔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쉽게 금이 가버렸죠. 석유에만 의존한 경제는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조업, 농업 그런 건 뒷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석유 하나에 걸려 있었고 정권은 석유 이익으로 표를 사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정치는 두 개의 보수 정당이 돌아가며 해먹는 기득권 체제로 타락했고 빈민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시절 부패는 숨쉬듯 자연스러웠고 정치인들은 서류상 복지 예산을 챙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름이 넘쳐나는 땅에서 기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석유로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그 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정치 엘리트와 군벌 그리고 해외 석유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부패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석유가 만들어낸 갑작스러운 부가 정치적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석유는 나라를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부패를 키우고 산업을 망치고 결국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가이아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만약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아나는 석유 하나로 기적을 일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거대한 금광도 없이 오직 국민의 땀과 노력 그리고 교육과 기술로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가이아나가 지금 석유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부국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그리고 땀방울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해낸 길이고 앞으로 가이아나가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Flashing red lights, driving at night, windowless ride,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 oh yeah,